오늘 경희대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그 소상공인 관련 뉴스 2개를 연달아 봤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일단 그 뉴스 2개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였어요. 자영업자 대출 천조 시대에 대위 변제액도 덩달아 급증을 했다. 자, 이 뉴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영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체감 정책 발굴해라.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체감 정책,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이 기사 좀 잠깐 볼게요. 대출 천조 시대.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자영업자 대출이 천조 시대인데요. 일단 지역 신보 사고액이 지금 현재 올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이 1조 6천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액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못 갚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신보가 이거를 이제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액이 한 1조 6천억 원 나왔고, 이 중에서 이제는 같은 기간 동안 대위 변제,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 신보가 여러분 대신해서 은행이 갚아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못 갚는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나 이제 못 갚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신 갚아준 이 대위 변제액이 무려 지금 9월까지 올해 들어와서 1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현재 못 갚고 있는 거예요. 전년 대비 3.5배 증가됩니다. 1년 전보다 지금 3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이거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못 갚으니까 지역 신보가 여러분 대신해서 갚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액의 대위 변제액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1년 사이에 어떻게 3배가 늘어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더 늘어날 거예요. 이번 연도 또 10월, 12월 되면은.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이거는. 대위 변제액도 작년 비해서 2배 늘어날 전망이고요. 자영업자 대출이 올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조가 넘어섰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역대 최고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소상공인분들이. 근데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게 자영업자 다중채무자가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 1,000조 넘는 금액의 70%가 뭐예요? 다중채무자라는 얘기예요. 다중채무자가 뭐냐면 금융권 3곳 이상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을 우리는 다중채무자로 부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은행권 하나에서 받은 게 아니라 3개 이상에서 받은 거예요. 3개 이상. 금융기관 3개 이상에서 받았던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대출의 질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못 갚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다중채무자가 70% 상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책 마련이 지금 심각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자, 오늘 이제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체감 정책 발굴해라 라고 해서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전에 있거든요. 여기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중기부와 소진공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정책 영역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앞으로 힘써 달라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일단 어려운 발걸음 한 거 저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가장 민첩한 기관이니까, 물론 공공기관이지만 그래도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지금 굉장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잘 하셨어요. 오신 거 정말 잘한 겁니다. 간 거 정말 잘한 거예요. 하지만 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정책은요, 물론 이제는 이 시장공단 갔으니까, 진흥공단 가셨으니까 이제는 시장에 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민심 뒤로 하지 마시고요,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공공기관 갔으니까 그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하고, 이제는 기관도 갔으니까 다음 스텝은 뭐다? 시장 한번 가보시기를, 정말로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다중 채무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갈급함을 좀 들어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과거 같았으면은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막 빚이 졌어. 못 갚아. 그럼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 경영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 다중채무와 지금의 이 채무 상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빚을 안 지실 분들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이제는 사회적 구조가 됐었죠. 경제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직접 만나야 돼요.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코로나19 이후 대출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정책이 나왔던 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요, 코로나19 이전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였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받았던 대출분에서는 만기 연장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상환 유예, 이건 만기 연장이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요. 상환이 이제 막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기도 연장해주고 상환 유예도 좀 해줘야 되는 부분, 이것도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갚는 데 아니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말 공감하시죠? 갚는데 일단 너무 상황이 안 좋은 만큼, 경기도 안 좋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받았던 대출도 이거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손실보상 소급 적용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건 장기 과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장기 과제예요. 이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따끔한 얘기 듣겠죠.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따끔한 얘기 들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일단 시장에 나가보셔야 된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다시 한번, 그렇죠,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 사각지대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또 목소리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직접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 직접 지원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제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분한테 지원한다 그러면 물가 자극할 거다 이거죠. 물론 맞아요. 예, 현금성 지원 가면 물가 자극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풀 거기 때문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지원이 된다 그러면 취약계층에, 적어도 그러면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는 각종 바우처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소상공인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취약계층에게는 이제는 겨울 아닙니까? 이젠 막 에너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기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바우처 지원으로 해서 사실상 내가 써야 될 돈을 이제 정부로서 지원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정말로 최소한의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소상공인 필요한 거 시장 가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정말로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시장 가보시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한번 시장을 가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영 장관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정말로 그 진정 어린 말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영 장관이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YTN 라디오에서 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그때 그 대기실에서 인사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한번 우리 여정 가족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목소리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소상공인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진짜 나왔다가 제가 그 얘기를 꺼내면 YTN 방송국에 대한 민폐잖아요. 제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영 장관님은 방송하러 온 거지 제 목소리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과 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인사만 드리고 이영 장관님께 말씀을 못 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우리 이영 장관님께서 아니면 그 관계자를 보신다면 시장에 한번 가보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개 뭐 그 유튜버의 뭐 주장이 아닙니다. 뭐 여정 가족님들은 저를 아시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혹시 모니터링을 하신다 그러면,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금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민심 이런 거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영 장관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기관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이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그 공공기관 담당자가 본다 그러면 일개 유튜버의 주장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소상공인의 전체의 목소리라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여정 채널은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진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유튜버 아닙니다. 저는
뭐 제가 평소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혹시나 공무원들이 본다 그러면 저 방송 출연하고요. 매주 고정방송하고 경제평론가로 대학에서 겸임교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님들. 그리고 지금도 이것도 지난 방송이었고요. 지난 화요일 방송이었고요. 이것도 지난주 토요일, 3일 전 방송이었습니다. 아시죠?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정관용이 시사본부 나가서 시사 프로그램 나가서 경제 얘기하고 있어요. 좀 민망하지만 일타경제 KBS에서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타경제 하면서요. 경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개 유튜버로서의 그 주장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소상공인 전체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시장 나가셔서 그 민심에 따갑다는 것도 피부로 체험하시고, 그래서 소상공인의 정말 그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 안타까움을 좀 현장에서 들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충심? 이런 거는 좀 그런데, 아무튼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정말로 나라에 대한 충심, 그런 마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에 쪽 가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좀 제가 답답했어요. 사실 그 경희대 강의 끝나고 딱 내려오는 길에 기사 2개를 딱 봤는데 이거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고 그 오전 스케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또 강의 가서 스케줄 다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원래 했잖아요. 오전에 제가.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지금 9시 반이 넘어갔습니다. 9시 반. 9시 반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거 오늘 꼭 해야 되겠어. 답답해서. 내가 이 정도인데, 제가 이 정도면은, 우리 그 여정가족님들 그 마음은 오죽할까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2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답답해라. 이제 속 시원하네, 진짜. 시장 가보셔야 됩니다. 제발 시장 가보셔서 전통시장 아니면은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정 채널, 오늘 여정 가족님들 마무리 질게요. 그래서 오늘 좀 형식도 그렇죠. 앞에 인사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했었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좀 여러분과 소통하고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그 답답함을 좀 얘기하면서 좀 제안 좀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는 월요일이죠. 10월 23일 방송 2번 했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목소리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또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할 건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외치면서 또 긍정적인 목소리 외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죠. 우리 인사법 다 아시죠? 자, 오늘도 내일도 아시죠? 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방송 틀이 아닌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냥 막 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질렀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저도 어색하네요. 되게 지금 뭔가 이렇게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을 깨고 막 하니까 그 라이브 방송 같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자,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